네, 오늘은 이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수유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수유 상권이냐? 수유 상권은 지금 이 경기도 북부 그리고 이 서울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고 유동의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유를 넓게 보면 이 수유역 강북구청이라고 하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미아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수유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수유 상권이다 그러면 수유 전통시장을 둘러싼 이 상권과 수유역 강북구청 상권 둘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제 요 수유역 강북구청 인근이 유동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를 더 중립 상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학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유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롯데시내에 있는 건물이 이제 고메스퀘어 수유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요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그리고 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여기 있는 우이교까지 크게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권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유동인구와 연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고메스퀘어에서부터 강북구청까지 이어지는 이 상권은 실제로 20대, 40대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고 보시면 뭐 롯데리아, KFC부터 뭐 올리브영, 서브웨이, 엔젤리너스, 베스킨라빈스가 있고요. 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의교까지 해서 상권은 어덜트 브랜드가 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거주 인구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교보문고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영업무역 본사가 있습니다. 강북 지점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삼성화재 번동 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이 젊은 층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도 젊은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들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의 우이교까지의 브랜드를 보시게 되면 뭐 여기도 지금 유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거리에도 있고 이제 여기 강북구청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는 여기 중심 상권입니다. 사실 여기가 유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제 강북구청에서 우이교 사이는 우체국이 있고 이 은행이 있고 그리고 어덜트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이 보통 50대 이상의 연령 유동이 좀 많은 편이고 확실히 여기 사거리만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목적골목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 부분까지도 유동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이 쉑쉑버거가 이 자리에 입점을 했었는데 이 KFC 자리죠. 근데 1년 만에 쉑쉑버거가 좀 폐점을 진행을 했고 한동안 좀 비어 있다가 KFC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상권이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쉑쉑버거가 인지도가 이 수유역에서 유동을 좀 끌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쉑쉑버거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50m, 100m 멀어지면 그만큼 유입이 정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쉑쉑버거가 여기 사거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분위기가 달랐겠죠. 실제로 여기 사거리의 분위기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거리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올리브영이 3층으로 굉장히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사거리를 보실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동시신호죠. 횡단보도가 이런 곳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사거리에 동시신호에 대각선의 횡단보도까지 있다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맥도날드가 있지만 이런 식의 매장들은 1층에 문을 열어놓고 쏟아지는 인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제 먹거리 골목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쪽에 엔젤리너스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쉑쉑버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시면 여기 KFC 자리가 쉑쉑버거였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지도를 보실 때는 항공뷰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활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약 방향이죠. 사실상 유동은 여기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 아웃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로드뷰를 좀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수유역 뒤쪽으로 보시면 이 붉은색 건물들이 많죠. 이 붉은색 건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상업적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건물 대장상 상업적 근린 뭐 생활공간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붉은색은 이 상업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붉은색 지역들이 보이시죠? 이 붉은색 지역들이 다 상업 공간들입니다. 실제로 상업 공간들이 강북구청원 사이에 이 건물들이 좀 많은 형태고요. 실제로 이동도 보통 이 중앙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이 지하철 출구에서 내려서 이 안쪽으로 향합니다. 아무래도 먹거리가 많죠. 그리고 또 이런 상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차장입니다. 이 강북구청 이쪽으로 해서 이 노상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 사실 늘 만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를 하고 여기 안쪽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와 여기 온갖 이제 F&B가 모였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약속 장소를 많이 잡기도 하고요. 이 공용 주차장의 유무가 사실 상권에 있어서의 결정을 100% 짓지는 않지만 많은 참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유의 매물들은 어떨까요? 사실 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형화되어 있거나 임대료가 사실 개인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평균 25평 기준으로 8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형성돼 있고, 권리금도 항상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사실 진입장면 개인으로 들어가기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내가 자리가 조금 빠지더라도 수유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반대쪽으로 이 강북 경찰서 있는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가야 될 상권, 대표적인 상권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늘 24시간 유동이 많고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공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권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 상권이 있는데 이 뒤쪽 상권만 가더라도 유동은 확연하게 좀 빠지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F&B다. 그러면 F&B 브랜드는 이 대로변으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카페다. 그러면 이 앞쪽 대로변으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뒤쪽으로 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유동은 20대에서 40대 유동이 많고, 이 우이교 쪽으로 갈수록 50대 유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롯데시네마를 지나서 이 수유 사거리, 그리고 이 위쪽으로 지나가서 수유 전통시장에 오면 올수록 또 연령대가 다시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수유 상권은 왜 꼭 입점을 해야 되는 상권이냐? 일단은 유동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로서는 플래그십소로 내기 쉽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도 이 상권은 한 10년 이상을 봤지만 10년 이상 동안 유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실이 많거나 하는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임대료는 떨어지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수유는 대표적인 상권이지만 임대료도 높고 권리금도 높고, 대신에 공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특이점인 상권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우이교 쪽으로 좀 더 높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 강북구청 사거리를 지나면 보여드릴게요. 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이 우이교 쪽으로 지나가면 확실히 연령대가 높아지고, 여기 스타벅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의류 브랜드들은 매출의 2자릿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억단이죠. 2자리 억단인데 그만큼 수요가 사실 끊이지 않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꼭 들어가야 될 상권이고 대표적인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에 매장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고 저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홍보할 부분도 없지만 여기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봐왔던 상권으로서는 좀 어떤 영업을 해야 되고 어떤 입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편하게 이렇게 수요에 대해서 로드뷰를 통해 또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는 나이스 비즈맵을 같이 활용해서 상권을 보는 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을 통해서 제가 현장의 상권의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다음 편에 또 좋은 상권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겐 큰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